양천구 수락케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떡제조 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여러분 등록 잘 하셨나요?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쯤에 네, 자리가 꽉 차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강생분이 5분 만에 서울 지역이 마감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기랑 실기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필기 등록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이 나오면은 사람 마음이 더 진지해지고 뭔가 이 시험 정말 잘 치러보고 싶고 이왕 시험 보는 건데 합격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솟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마음만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필기시험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 제가 저도 책을 좀 많이 보긴 할 건데 이번에 정리가 되거나 구두로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으면은 정리해서 한 번 더 유튜브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기가 있고 그런데 내 꿈을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워하는 그 일을 일로 만들고 싶어서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방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공방 창업을 지금 결심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어릴 때 공방 창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방 운영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 라는 그냥 언니 같은 마음 아니면은 그냥 한번 공방을 먼저 열어본 사람으로서의 그냥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수업을 그룹 수업으로 잡진 않았어요. 1대1 수업으로 보통 예약을 다 잡았었는데 심지어 자격증반 같은 경우도 거의 1대1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언제 아플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분명히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기가 화요일날 40도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아이를 어딘가 맡길 곳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 어디에도 의지할 곳은 없었고 그리고 아줌마를 고용을 하기에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아픈 아기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모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공방을 결정하고 회사를 안 다니게 된 이유도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가 건강할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방을 차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조율이 돼서 제가 아이를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봐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탁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정했었냐면 1대1로 무조건 수업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수강생 분 한 분에게만 양해를 구하고 그분과 날짜를 다시 조율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룹 수업이었어요. 만약 1대4로 해서 취미반을 열었어요. 그럼 이 네 분을 전부 다 설득해서 한 날로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정해져 있는 날짜, 시간, 특히나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도 연차나 월차를 소진해 가시면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네 분 중에서 한두 분을 다시 원데이로 빼고 그 다음에 진도를 맞춰서 다시 만나고 이렇게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1대1로 잡았고 그 1대1이 만약 너무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그분에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죄송하니까 그만큼 뭔가 더 해드리거나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분과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수업의 종류가 원데이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조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가 아니고 또 둘이나 있고 또 아기가 갑자기 고열일 수도 있는 점을 들어서 수업을 막 그룹보다는 1대1로 했었다. 네,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집이랑 어린이집 동선 안에서 공방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방도 그렇고 그 전 공방도 그렇고 집과 여기가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멀다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근처, 그러니까 제 딸이 앞으로 다닐 초등학교 근처로 공방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홈스쿨을 따로 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아이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공방을 만드신 선생님들한테 좋으시겠다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키즈 베이킹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베이킹으로 오는 아이들이 다 내 아이의 친구거나 친구의 친구거나 그래서 약간 학부모님들, 손님들이 거의 이제 아는 엄마.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조금 적어지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6년이고 아이가 와서 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잠깐 와서 간식을 먹고 가더라도 이 동선 안에서 뭔가 공방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케어하면서 내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같이 공방에서 한두 시간 더 있다가 정리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가 어린 경우에 공방을 창업하실 때 그 공방이 집 근처로 조금 잡으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이랑 엄청 가까운 곳에 공방이 위치한다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한번 오면은 다시 혼자서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아이가 공방에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공방에서 놀 때 제가 당연히 핸드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흐름이 끊기면 조금 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공방 한켠에 온돌 같은 바닥을 만들어서 아이가 거기서 쉴 수 있는 약간 미니룸 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할 공간은 사실 없어서 접이식 캠프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라꾸라꾸 같이 뭔가 누워서 아이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펴서 아이가 거기에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서 TV를 보기도 하고 그러고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식을 주면은 간식이랑 우유 먹고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되게 좋았던 게 아이가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연령이 되니까 제 일할 때 아이가 저한테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간식 먹으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예전에 공방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할 만큼의 화장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화장실을 갔다가 오고 또 제 손 씻고 아이 손 씻고 막 하여간 한 번 화장실을 갔다 오면 한 10분 정도 할애한 것만큼 힘이 빠지는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가가 깨끗한 신축 상가에다가 화장실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원체 너무 노후화되어 있던 공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쓸 수 있고 제가 청소하면 완전 깨끗한 그 화장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위주로 공방을 알아봤었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직장 엄마들이 하는 게 정말 미안해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냥 엄마 다녀올게 그냥 혼잣말 하고 아침에 새벽에 공방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괜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상 공방 일이 없는 날 엄청 잘 놀아주느냐?
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사랑은 이제 양보다 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해하면 안 된다라는 공부를 많이 받았어서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게 당당해요. 보면은 저희 남편도 야근하고 그럴 때 당당하잖아요. 아이한테 아빠가 일이 많았어, 아빠 정말 힘들었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당당한데, 유독 엄마들만 약간 내가 얘를 못 봐서 감기에 걸린 것 같고, 내가 잘 케어하지 않아서 아이 성장이 조금 느린 것 같고, 이런 미안함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은 계속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고 좀 아이한테 당당하게, 엄마도 일이 있어, 그리고 엄마도 일을 하러 나갔다 와야 돼, 같이 가서 거기서 너 앉아서 너 할 거 할래? 책이랑 아니면 저희가 뭐 클레이라든지 갖고 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서 같이 공방에 와서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기,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를 위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공방에서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죠? 설거지도 어떻게 보면 2배로 해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고 공방에서도 설거지하고, 공방을 치우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치울 거리가 또 눈에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공방에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방에 오면은 일할 거리가 눈에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 책을 읽을래 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수업 홍보 포스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즐겁게 책을 읽고 그냥 공방에서 조금 쉴래라고 했지만, 오시는 손님들 응대하고 상담 드리고 그 다음에 급하게 오늘 돼요? 라는 전화 받으면 네 오늘 됩니다 하고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롯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나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확보를 할 때 일터도 아니고 집도 아닌 어떤 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공간이 안 되면 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남편이 자고 있는 새벽 5시에서 7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나 오늘 좀 쉴게 하고 어디 산책이라도 잠깐 나가서 공터에 앉아서라도 좀 내가 나로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조금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공방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계속 달리는 느낌으로 뭔가 심신이 지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확보하면서 사이사이에 조금 쉬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맨날 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거를 배우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수원 가서 뭘 배우고 있고, 내가 오늘 무슨 쉬는 날이었는데 천안 가서 뭘 배우고 있고, 계속 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우는 날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목욕탕을 가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습식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땀도 빼면서 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시켜서 찜질방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뭔가 생각하기도 하고, 어차피 목욕탕 가긴 가니까 조금 더 시간을 넓게 잡고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보세요. 그다음에 버티는 내공을 기르시면 좋은데, 아이가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입원할 정도로 아플 때가 와요. 그럴 때 아이를 보면서 내가 뭔 떼돈을 벌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내가 이거 어차피 벌어도 얼마 못 버는데, 내가 열심히 어깨 빠져라, 손목 빠져라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방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는 아이대로 방치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순간이 막 그 애기 엄마 공방 창업하신 분들에게 막 와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자책 모드가 막 시달리거든요. 그때 약간 버티는 내공이 필요하신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1년 안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방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앞으로 4년, 5년 너가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서도 나는 약간 이 길에 전문가가 되고 싶고 이런 공방을 운영하다가 또 큰 커피숍도 한번 운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운영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공방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돼보고도 싶고 뭔가 자기 꿈과 연결된 게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공방을 창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고 뭔가 자책 모드가 막 몰아칠 때 아니 이거 내 꿈이야. 이게 내 꿈이었어. 이게 난 너무 행복해. 난 이걸 꼭 지켜낼 거야 라는 절실함이 필요해요. 이거 아니고 그냥 애나 잘 키우자. 애나 잘 키우고 나중에 애기가 어느 정도 내가 필요가 없을 때 공방 창업을 다시 하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미 공방을 차렸으면 그거를 조금 억지로라도 유지해보는 방법이 있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왜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품 가방을 지르면 한 6개월 정도 지르면 6개월 할부로 이렇게 하면은 6개월 동안 회사에 굉장히 충실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공방에 큰 돈 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였던 시간적, 그 다음에 금액적인 투자는 진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날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내공을 조금 더 길러주시면은 아이와 함께 오래오래 공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린이집 그 말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직장 부모님들 위해서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뭐 오전에도 일찍 받고 그래서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아기를 보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9시 이전에 도착하는 아이들이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4시 이후에 5시라고 칠게요. 5시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애기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시 이후에 한두 시간 아이가 혼자 외롭게 있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을 한 것도 있어요. 좀 일찍 하원시켜서 좀 운영을 해볼까 하고. 근데 이게 마음이 두 개로 갈리거든요. 왜냐면 떡 케이크 주문을 받을 때 저녁 식사로 주문하려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에 수업 클래스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가정주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업가이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젊은 층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원데이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저녁 클래스를 열지 못하니까는 그게 좀 답답할 때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중심을 잡고 공방을 잡았던 게 그 공방이 물론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면 고맙겠죠. 제가 10시부터 5시까지밖에 일을 안 하는데도 공방에서 매달 막 몇백씩 막 돈이 들어와.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기준 수익이 딱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수익에서 멈추고 가정과 아이에게 조금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공방을 하면은 좀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공방을 해보니까 이게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아침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직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자 우르 나가서 어떻게든 점심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야 그래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뭐 더 야근이 있으시면 야근이 있겠죠. 이렇게 뭔가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든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공방은 아침 안 먹어도 뭐라고 안 하고 점심 안 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저녁 안 먹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가 굉장히 규칙적이지 못해서 몸이 많이 아파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너무 짠해서 아이 중심으로 그 가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공방의 수익이 전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공방에 너무 수익에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드리는 시간이 무너져서 아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해준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잘 케어하면서 공방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를 항상 상기시키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번 달,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홍보를 더 하고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멈추고 아이를 이렇게 한 번 더 돌아보자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 타임을 계속 상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되게 저는 만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한계적인 체력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수험을 쏟다 보면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이에게만 너무 열중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는 꿈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일을 선택하자니 아이가 외롭고 힘들까봐 그리고 힘들게 클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반대로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자니 그럼 나는 내 꿈은 어딨어 라는 생각에 이게 동시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럼 저는 욕심쟁이냐 그렇죠. 누가 보면 이게 되게 욕심쟁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을 다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좀 잘 키웠으면 좋겠고 공방은 공방대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린이집에도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부분도 조금 더 노련해진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두 개를 다 놓치지 않고 1년, 2년 버텨나가다 보면 이 버티는 힘이 강해질 뿐더러 아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아이와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컸더니 옛날에는 이게 막 한두 시간 아이가 공방에 있는 거 힘들어 했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컸더니만은 같이 마들렌 만들자고 하고 같이 시리얼 말아먹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가 평소에 허용하지 않는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이곳이 뭔가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깨끗한 공간에서 아이가 저랑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날도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앉아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공간이 굉장히 지상 낙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굉장히 전쟁터 같고 쑥대밭 된다고 그러죠. 공방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그런 날대로 주문 케이크 전부 다 보내고 나서 정말 들어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공간이다가도 어느 때에는 되게 굉장히 따뜻하고 소중한 제 일터고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 창업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버텨냈고 이렇게 열심히 내공을 길렀다는 거고요. 지금도 목표한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받는 케이크 양이 굉장히 저는 다른 데보다 적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 너 그거 가지고 돈 어떻게 벌고 먹고 사니?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집중할 시간에 딱 그만큼 앙금 케이크를 퍼펙트하게 웬만하면 최대한 한 손님당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만족도 있는 떡을 제공을 하고, 제 체력은 제가 아니까, 체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많이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체력이 많이 약하거든요. 제 체력에 맞는 주문량이에요. 제 체력에 맞는 주문량을 받고 딱 컷합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게 빨라요. 더 받아도 되는데 마감을 해버려요. 마감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 가정에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딱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아. 딱 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보이신데 갑자기 떡케이크 15개의 주문을 받은 거예요. 15개를 하고 나면 이분은 쓰러져요. 쓰러져. 그런데 공방을 4, 5년 하신 분이 15개 정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죠. 근데 막 링거 꽂고 쓰러질 정도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 이분은 이미 4, 5년 동안 살살살살 다져져 온 내공이 있고 체력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체력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체력도 유지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가정도 화목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 그 욕심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 가지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아기 엄마분들도 꿈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 공방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수익을 창조하면서 아이도 또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너무 떨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보통은 창업 같은 거 하실 때 동업도 권해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네 둘이 아무리 친해봐라, 이 동업을 하게 되면 너네 둘은 굉장히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의가 틀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본 분들 중에서 동업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꽤 오랫동안 되게 잘 동업을 하세요. 그리고 체력이 서로 이제 A라는 분은 오전 시간에 조금 시간이 여유도 되고 시간적 체력도 되시고, B라는 분은 또 저녁에 시간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같은 거 받을 때도 조금 더 폭넓게 받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 수강생들이 올 경우에 두 분이 같이 조인돼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의 퀄리티도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업을 하실 분이 있으면 동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아이가 힘들 때 대신 이분이 수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힘들 때 내가 대신 수업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동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에 혼자 주문이 막 3, 40개 있고 막 엄청 많은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입을 꾹 다물고 혼자 공장처럼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외롭고 적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막 만들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밥도 같이 시켜 먹고 그런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공방 중에서도 동업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들 좀 긴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외에도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 취합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조심조심 하시기 바랄게요. 요즘 태풍이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날씨 안 좋지만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저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좋다 이렇게 한번 입 밖으로라도 아 좋다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좋아질 때도 많아요.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또 봐요.